한혜정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시간은 부족하지 않아. 한혜정 영어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시간은 절대 안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수능 볼 때마다 맨날 부족한데요. 괜찮아. 네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한 문제를 2번 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못 풀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혜정 문제는 수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선생님 뭐가 문제입니까? 정확해야 돼요. 뭐가 정확해야 되냐? 해석이 정확해야 되고 해석이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돼야 됩니까?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해석과 이해가 정확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정확하려면 뭐가 돼 있으냐면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딱 제한되기 때문이야. 뭘로 제한되냐면 예술 지문으로 제한됩니다. 그것이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물론 이제 가끔씩 10에서 20% 정도 생활 독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능 비슷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지문들은 예술적으로 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게 예술사죠. 반드시 나오고요. 연극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인물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몰아서 제가 여러분 방학 들어가시면 집중적으로 몰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뭐 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지문의 내용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박또박 끊어서 해석하셔야 되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중요한 것은 또 시간이 안 부족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태하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경로당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이구 기네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갑자기 또. 중요한 것은 시간이 넉넉하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대신 항상 아시겠지만 지문을 한 번 읽을 때하고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 읽는 것보다는 빠르게 한 번 읽고 전체 내용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고 전체 문단의 구조를 보고 지금부터 이제 문단 구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전체 문단의 구조를 보고 난 뒤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찬찬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체크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3단계에서 뭐 하는 겁니까? 부족한 부분 메꾸고. 그래서 거의 3단계까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읽을 때부터 나태하게 글을 그리면 안 돼요. 사람은 나태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꼭 하셔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뒤에 프린트 읽어. 예, 주세요. 우리 친구 뒤에 프린트 있네, 끼인가? 오케이. 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수능과 달라서 뭘 요구하냐면 이 친구가 정확하게 지문의 내용을 파악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능에 비해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뜻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 물어보거나 물론 주제와 제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지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전문사는 특히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 구문도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단에 대해서 독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TET라는 걸 공부하는데 예, 텍스트 deciphering tactics라고 해서 예, 새로운 개념인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보셨던 개념입니다. 텍스트를 뭐 하는 거냐면 해독하는 거예요. 암호를 풀듯이. 그러니까 해석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용 파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해석은 다 됐지만 다 읽어서 해석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이 해석은 다 됐지만 그래서 이 필자가 무슨 말 하려고 하니? 그러면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죠? 필자는 정말 많은 말을 하려고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니?
딱 꼬집어서 말하기 힘든데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렇죠? 딱 알아야 돼요. 이 글에서 왜냐하면 처음을 읽을 때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두 번째에서 승부를 낸다는 거죠.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거의 90점을 넘기셔야 안정권이거든요. 물론 속자는 85점 이상만 되면 된다고 그러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보통 90점을 넘기셔야 안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2단계란 말. 1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뭘 했었냐면 구조라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이라는 걸 들어왔어요. 지금 구조에서 구문으로 들어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Basic Theory School이라고 해서 BTS라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화면을 통해서 강의 못 들으셨던 분이나 들으셨지만 못 들은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텐데 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여러분이 이제 TET라는 과정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이제 구조와 구문, 이제 구문은 좀 들어온 상태고요. 그렇죠? 일단 구조적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연습하기 위해서 또 구조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탄하게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어차피 영어는 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이 TET라는 과정입니다. TET는 뭐냐? 여러분이 구조와 구문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해석은 한 80% 이상은 지금 올라와 있다고, 70% 이상 올라와 있다고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뒤에 프린트 있거든요. 낀 거 프린트 있거든. 오케이. 옆에 있죠, 거기. 없어요? 네. 자, 프린트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 프린트. 자, 저기 나눠 가지세요. 자, 오케이. 자, 봅시다. 해석이 80% 올라와 있단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BTS라는 강의를 듣게 되면 해석이 80% 올라와 있는데 선생님처럼 8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철저히 단어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해석하다가 안 되는 문장이 언제든지 그렇죠? 저랑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랑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귀찮으면 뭐 찍어서 보내시든지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보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구조와 구문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지문은 없습니다. 실제로.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단어를 몰라서지. 단어 빼놓고는 해석 다 된다고 지금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도요. 제가 그건 장담을 합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80%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20%는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구문 공부해야 되니까.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해석된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 다 돼요. 여기도.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이 안 될 리가 없다고요. 근데 자 해석이 된다고 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수능과 더 다른 점이 한해종 시험 문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단이 2개짜리가 꽤 있어요. 수능은 제일 뒤에 마지막 작문 독해 한 2개 나오는데 실제로 한해종 시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독해에서 최소한 한 4개, 5개 지문 정도는 어때? 지문 2개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또 모르는 거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가 없냐면 구애가 없어요. 그렇죠? 수능처럼 딱 정해진 개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한해종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어요. 작년 좀 쉬웠지만 또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쉽게 내나 어렵게 내나 뻔하잖아요. 그렇죠? 올 수 있는 자기들이 어느 해인가 뭐 하게 되면 좀 괜찮은 애 뽑고 싶다 싶으면 좀 어렵게 내면 되는 거고 영어 좀 되는 애 좀 뽑고 싶다 하면 어렵게 내는 거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기본만 확인하고 그 다음은 다른 걸 보겠다 싶으면 좀 쉽게 내는 거고 그건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 출제하니까.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한해종 관계되신 분도 제가 교수님을 몰래 말씀드렸다시피 불러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을 그 사람은 왜 오는지 모르고 와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죠? 형들이 있는데 불러가지고 그냥 초대해가지고 와서 저기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 치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 사람이 이제 한해종 교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은 왜 온지 모르겠죠. 얘들이 뭐야 그러면 그냥 박수만 치면 돼요. 그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자, 뒤에 프린트 있거든요. 낀 거.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2개짜리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 형태도 조금 다르고요. 물론 수능하고 크게 봐서는 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르고 또